수출 시장이 이전에는 중국에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인디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역주행 중인 타이거 ETF를 재발견하는 시간, 타이거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주가 전 세계에서의 수출 호조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K-뷰티가 이제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현황과 전망, 주요 기업 트렌드, 그리고 이 성장성을 ETF로 담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이종민 팀장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이종민 팀장입니다. 최근 화장품주가 수출 호조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주로 중국 시장에 의존하던 국내 화장품 산업이 이제는 글로벌 영토를 넓혀서 미국, 유럽, 중동 그리고 러시아까지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체 수출액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현황과 글로벌 수출 트렌드는 어떤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한국 수출액 대비 화장품의 비중이 2010년 0.1%에서 2024년 1.3%까지 상승하면서 무역흑자 품목 중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5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낙관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과거에는 국내 화장품 섹터가 주로 중국의 대형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북미, 유럽, 중동 등 비중국향 그리고 서구권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전체 화장품 섹터의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홍콩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 수치는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25년 2분기에는 중국향 비중이 25%로 축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K-뷰티 산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미국에서의 수출 호조는 유럽, 중동 등 향후 다른 글로벌 시장 확대의 레퍼런스로 작용을 하면서 과거 중국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형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리콘2 기반의 B2B 유통, 그리고 SNS 기반의 틱톡 마케팅 등 글로벌 채널 마케팅 전략이 강화되면서 B2B 그리고 B2C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단순한 뷰티 산업을 넘어서 디지털 마케팅, K 콘텐츠, 글로벌 소비 문화가 융합된 산업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시장이 이전에는 중국에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SNS 마케팅 전략이 결합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인디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최근 달바글로벌, APR 등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디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은 무엇이고, 이러한 흐름이 K-뷰티 시장 구조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 대부분이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K-뷰티는 미국과 같은 핵심 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으로 유럽, 중동 등 기타 지역으로의 산업 확장이 수월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ODM 업체들의 R&D 투자와 생산 효율화로 국내 스킨케어 브랜드의 제품력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특히 색조와 다르게 스킨케어는 인종 간 차이가 적어서 진입 장벽이 크지 않아 해외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최근 SNS, 뷰티 컨텐츠 다양화로 브랜드사의 해외 진출이 과거 대비 용이해진 가운데 미국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 상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 브랜드사에 대한 관심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디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최근 미국의 높아진 물가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상승하면서 가성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유통채널 컨퍼런스 콜에서도 고소득층 고객들이 대형마트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관측되고 있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인디 브랜드에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화장보다도 피부 본연의 건강 그리고 개선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고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 스킨케어 관련 검색량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얼타뷰티 같은 유통업체에서도 스킨케어 쪽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킨케어는 인종 간의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분 마케팅, 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 추천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더욱더 신뢰를 얻고 있고, 그게 곧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파이퍼 샌들러가 발표한 젠지 리포트 내에 인기 화장품 브랜드들을 보시면 스킨케어 쪽 압도적 1등인 세라비 같은 경우도 피부과 의사들과 함께 협업해 만든 브랜드로서 미국 피부과 의사 추천 브랜드로 포지셔닝함과 동시에 임상적인 성분 효과를 강조하는 과학 기반의 기술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랭크된 디 오디너리 브랜드의 경우도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과학 기반 스킨케어라는 포지셔닝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NS, 특히 틱톡 중심의 바이럴 마케팅 효과입니다. 실제로 젠지 소비자들의 SNS 사용 비율을 보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사용률이 60-7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요. 메디큐브, 트리티르 같은 입소문을 탄 브랜드들이 글로벌 히트를 치는 것도 다 이러한 SNS 바이럴 전략 덕분입니다. 특히 인디 브랜드들은 대기업처럼 TV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짧고 강력한 영상 콘텐츠 하나로 브랜드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스킨케어 중심 트렌드, SNS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인디 브랜드 성장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K-뷰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화장품들이 저도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또 들어본 이름들이라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디 브랜드들의 경쟁력은 실제 매출과 시장 반응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리티르, 달바 글로벌 등 브랜드가 미국, 유럽 아마존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특히 APR의 뷰티 디바이스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뷰티 기업들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국내 뷰티 기업 3개 기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APR은 요즘 뷰티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인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디큐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까지 함께 선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국내 화장품 업계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SNS 마케팅,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카일리 제너, 헤일리 비버 같은 글로벌 셀럽들과 함께 틱톡 마케팅을 하면서 미국 내의 인지도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디큐브 매출은 8천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일 인디 브랜드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미국에서는 얼타 오프라인 매장 입점이 8월부터 시작되고 연말까지 1,400여 개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도 Q10 메가와리 행사 판매 호조, 그리고 돈키호테 입점 확대로 연말까지 약 3천여 개 매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에서 매출 모멘텀이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의 매력은 외형 성장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하반기에는 디바이스 신제품 3개를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7년에서 8년 스킨 부스터, 의료용 미용기기 출시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매우 풍부합니다. 게다가 실리콘투와의 B2B 협업을 통해서 멕시코 진출, 중동 법인 설립까지 계획 중에 있어서 향후 매출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달바 글로벌입니다. 이 기업은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을 전 제품에 함유한 프리미엄 컨셉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트랑 선크림, 이 두 제품이 달바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인데요. 미스트는 일명 승무원 미스트로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5천만 개를 넘겼고,
선크림도 백탁 없는 톤업, 안티에이징 기능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1천만 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제품의 계절성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연중 고르게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잘 활용해서 달바는 히트 상품 2개 플러스 지역별 맞춤 제품 1개, 이른바 2+1 전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65%, 그 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무려 208%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달바 같은 경우는 다른 인디 브랜드들과 다르게 국내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이후 해외로 확장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실리콘투와의 협업 없이도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매출의 54%가 국내, 그 뒤를 러시아, 일본이 잇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 시장 확대가 관건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얼타, 코스트코, 타깃 등 대형 유통 채널 입점을 앞두고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미 일본, 러시아처럼 실리콘2의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도 성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자신감 있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달바에서는 크림, 마스크팩, 디바이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품군을 확장 중이고 이미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R과 달바 글로벌은 각각 SNS 마케팅에 강한 글로벌형 인디 브랜드, 그리고 제품력과 프리미엄 컨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브랜드로 보시면 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실리콘2인데요. 이 실리콘2는 대표적인 유통기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브랜드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그리고 채널 확장을 함께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국 화장품 수출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 섹터의 센티먼트의 풍향계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제품을 직접 사입하고 판매 제품의 브랜딩과 판매를 함께하는 역할입니다. 채널 확장이 브랜드사의 해외 시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 채널의 중요성은 더더욱 중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많은 인디 브랜드사들이 B2B 채널 중심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사례를 보이면서 브랜드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구다이 글로벌 그리고 APR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과 같이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거나 중동처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브랜드사들의 협력 의지가 높기 때문에 실리콘2와의 협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B2B 채널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만 계속 들리면 참 좋겠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화장품주가 연중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에 화장품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컨센서스가 약 400억 원 흑자 수준이었던 반면에 중국향 적자 심화로 인해서 실제 실적이 42억 흑자로 집계되면서 대장주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 센티먼트가 하락한 점이 있었고요. 둘째로 화장품 유통의 최전방 업체이자 화장품 섹터의 풍향계로 불리는 이 실리콘2의 이 미국 판매가 살짝 꺾이는 실적을 보이면서 K-뷰티에 대한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점도 한몫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C, 코스메카 등 작은 ODM 업체들 또한 고객사 확보 실패로 실적이 약간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화장품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화장품 밸류에이션 수준이 개별 기업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 중국발 성장에 따른 고 PER 구간에 근접했지만 현재는 북미향 그리고 유럽, 일본, 중동 등 다양한 이런 국가들에서 매출 확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브랜드 마케팅에 따른 시장 지배력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간다면
국내 화장품주들의 리레이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이 흐름을 ETF로 담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요. 타이거 화장품 ETF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타이거 화장품 ETF를 포함해서 총 2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경쟁사 ETF 대비 포트폴리오상 장점을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인디 브랜드들을 고르게 담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기 변경 시 개별 종목 상한 캡이 1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와 개성을 갖춘 한국의 대표 인디 브랜드들을 고르게 담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 단일 브랜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경쟁사 상품은 개별 종목 최대 비중 캡이 20%로 대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즈 그리고 거래량인데요. 현재 타이거 화장품 ETF는 시가총액 3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일 평균 거래량이 수백만 주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타이거 화장품 ETF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타이거 화장품 ETF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ETF의 구조와 성장 스토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K뷰티 산업은 과거처럼 중국 중심의 사이클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에서 실질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적절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바로 타이거 화장품 ETF이기 때문에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진입 구간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 ETF는 단순히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전통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APR, 달바글로벌 등 실적 기반의 신흥 인디 브랜드들을 균형 있게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K뷰티의 변화와 함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ETF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할 매수 등으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면서도 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역대 최대 수출까지 이끌어낸 K뷰티 산업과 이 성장 흐름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타이거 화장품 ETF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타이거 화장품 ETF는 단순히 과거의 대형 브랜드 중심이 아니라 지금의 K뷰티를 이끄는 인디 브랜드와 실적 기반의 성장하는 기업들을 고르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글로벌 수출 다변화, 뷰티 디바이스의 성장,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환 등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ETF를 통해 이 흐름에 균형 있게 편승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